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바꾸는 방송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더웠죠. 뭐 34도가 넘는 더위에 열대야에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더운 여름을 강제로 그냥 소환시켜가지고 꽉 묶어놓고 가을을 좀 오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던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을은 오겠죠. 예, 저희 프로그램에도 저희 카페에도 오늘 새로운 가을 바람 같은 손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친숙한 분이실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립니다. 자, 김오영 전 경남도 의회 의장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김갑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의장님께서 새로운 손님으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경남도에서 뭐 이런 그 의정 활동 굉장히 많이 하셨죠? 좀 오래 했던 편이죠. 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현직에서 그만두고 한 3개월여 좀 쉬다가 네. 지금 현재는 우리 지역의 마산대학에서 특임 교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희 이 카페에 새로 나오시면은 저희 룰이 있는데 노래를 한 곡씩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했었거든요. 네. 꼭 해야 되나요? 네, 룰입니다. 저도 했습니다. 자료화면야만 나갈 겁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또 시키니까 사랑의 기로에 서서히 이 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진짜 올여름 우리 경남 뜨거웠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오르내리고요. 올여름 경남을 후끈하게 달군 현안들, 뭐 이슈들, 뭐 언뜻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우리 경남도의 브랜드는 양 기관장의 소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환. 브랜드가 소환이라니까 좀 불명예스럽다, 그죠? 예. 그렇죠. 어쨌든 일이죠. 경남이라는 지역에 관한 뉴스가 전국의 그 중앙 뉴스를 많이 탔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 유쾌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상호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흉흉한 그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좀 유쾌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스코어 계속 진행 중인 가장 핫한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소환이죠. 그 소환의 의미의 가치는 잘못된 부분에 어떤 지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인들에 있어서의 소환은 가장 두려워하고 무수한 말이겠죠. 네, 네. 뭐 맛고소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맛소환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뭐 경남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관심 가지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 오늘 시사카페 메뉴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급식운동본부 외에 또 주민소환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 단위들과 여러 문제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120억) 드는데 그 별도로 할 거 뭐 있노? 같이 하는 게 60억씩 내놔야 돼. 교육청 60억, 도청 60억. 침묵으로 지켜오신 양식 있는 모든 도민과 함께하여 박중흥 주민 소환을 실시합니다. 예, 경남을 대표하는 교육감님 또 도지사님 이 주민 소환 하자는 이 초유의 맞불 소환 사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 기관장을 소환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더 가중되는 더 도민들 사이에 분쟁이 더 일어나고 또 재정적인 분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제가 이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양기관장의 주민 소환보다는 특단의 다른 어떤 정책의 개발이 저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한 양기관장의 소환에는 저는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주민 소환 운동이 시작된 계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 홍준표 지사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에 얼마만큼 이 도민들과 소통하는 속에서 주요한 정책들을 집행하고 결정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때 우리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라든지 또 본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철회라든지, 또 이후에 이제 또 성완종 리스트의 이름이 또 불명예스럽게 올라가면서 소환에 이제 불씨를 당겼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걸 마치 진영 논리로 이제 나누어서 이쪽을 소환했으니까 이쪽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정치가 좀 희화화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주민 소환제라는 게 유권자들이 선출직 대표들을 임기 중에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선출직은 모두 해당하나요? 지역민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도지사나 지자체장 또는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 있을 때는 소환할 수 있는 모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법률이 생산된 것이고, 단 한 가지 직접 투표에 응하지 않는 지방의회의 비례대표는 거기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투표로서 선출한 대표를 그렇게 또 파면시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절차가 복잡한 거 아닌가요? 투표라는 그 신성한 단계와 과정을 거쳤다 돈 치더라도 판단할 때 당시에 이제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늘 둘 수가 있습니다. 양측에서. 특히 이제 유권자 입장은 더더욱 그런 거죠. 왜냐하면 허위 공약을 남발했을 때 그거에 속아서 투표를 했는데 막상 이제 당선된 다음에 지키지 않을 때는 거짓말했다. 이거 소환해야 된다.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늘 상존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주민 참여제도를 여러 가지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주민 청원제도, 주민 발의제도, 주민 감사제도, 주민 소환제도, 다양한 이제 주민 참여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가장 적극적이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제 주민 소환 제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사실은 이제 가야 될 그런 제도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도입돼야 될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오남용이 워낙에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주민 소환 청구인 대표자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선관위에서 발급받은 다음에 120일 내로 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전체 10%의 서명 명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경남도에서는 아마 26만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 소환 청구 요건이 되면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투표함을 열 수가 있어요. 경남은 아마 8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막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못하고 그냥 폐기시키는 경우가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주민 소환 시도가 제법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단체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환에 해서 파면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방의회 의원은 2명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난 7월 16일부터 이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소환하겠다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환의 변이라고 할까요?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갈등 해소와 민주적인 도정 실현, 만연한 부패와 비리의 정치를 정화하고 깨끗한 정치를 되살리고자 도민과 함께 험난한 길을 헤쳐나갈 것. 불통과 독단, 아집으로 지역사회에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주민 소환을 통해 깨끗하고 민주적인 도정을 회복하고 실현하고자 한다. 경남 도정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족하나 공동 대응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도정을 견제하려고 한다. 지독한 독선과 공감 능력 부재로 그가 버티고 있는 경남 도정 아래서는 무상급식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아이들 밥그릇까지 빼앗는 비정한 홍지사야말로 주민 소환 대상감. 주민 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양자가 같이 서명을 받아보자. 주민 소환 투표로 도민의 심판을 받아 지는 사람이 집으로 가면 될 것. 더 이상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교육감에게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를 맡길 수 없기에 120여 개 단체들은 힘을 모아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감 주민 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박 교육감의 결단을 기대한다. 무상급식에 몰입돼 정치 투쟁이나 이념 투쟁에 몰두하는 사이 학생의 성적은 떨어지고 교육 환경은 열악해졌다. 청년의 힘으로 박 교육감의 주민 소환을 경고한다. 교육 현장 파행을 조정하고 홍지사 주민 소환을 강행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박 교육감 주민 소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네, 들어보셨겠지만 저마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저희 이 카페에 좀 양쪽을 직접 모셔가지고요. 이분들 이야기를 심도 깊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는데요. 진헌극 공동집행위원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홍지사를 소환하려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홍지사를 저희들이 소환하려고 하는 이유는 많은데요.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쇄 등 각종 그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독단에 의한 비민족적 전행이 극에 달한 것 아니냐, 이를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요. 특히 홍준표 지사는 현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서 그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 어렵고, 네. 그간 불통과 독단, 아집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그런 갈등을 더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깨끗하고 민주적인 도정 실현을 위해서라도 주민 소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이라든지 불통 도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몇 분이나 참여하고 계신가요? 예, 경남의 그 수많은 학부모와 2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비롯했어요. 민주노총, 전농, 전연홍, 경남 한살림 같은 대중단체들, 네. 그리고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학계와 지역 원로 등 개인 인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소환 절차 들어간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예, 아직 한 달까지는 안 됐고 약 한 20일 가까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현재 예. 상황은 어떤가요? 예, 저희들이 지난 7월 23일 네. 대표자 교부증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시점이 우리 국민들도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 약 한 1,800여 명의 수임인을 모집했고요. 8월 말과 9월 말까지 저희들은 각각 10,000명의 수임인과 20,000명의 수임인을 모집하는 데 지금 현재는 주력을 하고 있고요. 서명운동은 8월 말 또는 9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참여단체를 쭉 열거하실 때 보면은 제1야당이 빠져 있어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전문성, 이런 문제 때문에 야사당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과 협력 체계를 공조하기로 했고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소환운동본부와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힘있게 주민소환운동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민투표 요건이 되더라도 관철시키는 게 이제 관건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가 실제로 소환에 실패할 경우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준표 지사에게 정치적인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야당을 비롯한 이 진보 정치권이 좀 타격을 심하게 입어서 오히려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 소환이 가지는 의의라든지 그리고 경남에서 왜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 소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 주민 소환을 원하고 있는 학부모와 도민들의 직접적인 민주주의 참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주민 소환의 성공 여부라는 게 꼭 서명을 다 받아내고 투표를 꼭 성사시키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금품 수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판결 이전에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고 또 불통이다 소통이다라는 그 의미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기관장을 소환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어떤 발상의 취지는 좀 성급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단체장이라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충분히 민주적으로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저는 단체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무상급식 중단 일방적으로 해버렸죠. 진주 어려운 폐쇄 일방적으로 해버렸죠. 산천과 합천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라든지 합천 대장경 축전이라든지 2017년에 있을 예단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 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도민들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이해 당사자들과 홍 지사가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든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을 때 홍 지사의 그런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소환법에 근거한 충분한 사유가 되어지고 저희들 그렇기 때문에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투표 비용인데요. 아까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반반씩 하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이게 다 지역민들의 세금인데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 일단 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들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사무관리 비용은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 비용이 120억이 될 것이라는 건 아마 도지사 선거에 준해서 추정한 금액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그 비용이 어쨌든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경남 도민들의 그리고 경남 학부모들의 삶의 질이 보다 더 나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런 비용의 부담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 소환하겠다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교육감 소환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이 과연 그런 합당한 이유나 명분을 찾을 수 있을는지 좀 의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저희들 홍 지사 주민 소환에 대한 맞불 차원이거나 저희들 주민 소환 운동을 좀 위축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닌지 하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감의 학교 거책에 대한 불통 문제, 소통의 문제, 그렇죠? 고집의 문제, 아집의 문제 이런 것들은 홍 지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는 박 교육감도 같은 선상에서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소환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소환이 되든 아니면은 소환의 어떤 가치성이 약하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홍 지사는 소환의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반면에 나의 입장에 있는 교육감은 소환의 대상이 되겠는가 이러한 논리는 저는 좀 저는 좀 전에 좀 약하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박종훈 교육감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육감은 교육감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운동본부는 운동본부 나름대로 그 도민들의 염원이나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누구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명분이 있다면 주민 소환을 추진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의 사유가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홍 지사께서 이제 입장을 좀 살짝 이제 좀 바꾼 면이 있다라고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장을 바꾸셔가지고 내가 진심으로 주민들과 대화하겠다. 그리고 급식 쪽으로 전환하겠다. 뭐 이런 입장 변화가 있다면은 주민 소환 운동 포기하실 수 있는 거죠. 예,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네. 먼저 학부모나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무상급식이든 진주어련이든 해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얼마든지 저희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도 내부에서 논의를 해서 입장을 다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다시 정리할 수도 있다. 예. 우리 주민 여러분들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마지막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경남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여와 야로 나누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경남 도민들의 삶과 행복이 좀 더 상승될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민주적인 도정, 그런 또 도지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도정, 그런 도지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저희들의 발행과는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왔기에 저희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민 소환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를 저희들은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원극 공동집행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아까 명분이 지금 뭐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네. 법의 취지에서도 좀 어긋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도민과 학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옳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기관장이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수정해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주민 소환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 전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지사께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우리 또 교육감께서는 그에 대한 화답을 이렇게 하고 지금 도의회도 나름대로 그렇죠. 또 중재 역할을 이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 시민단체가 더욱더 다가서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도민의 행동의 가치가 아닐까 이런 저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화합만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죠.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정치 스타일도 좀 문제가 있다. 본인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제가 주민 소환 제도가 이제 가능할 여러 가지 요건 중에 하나로 주요한 공약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무상급식은 홍준표 지사가 TV 토론에서 본인이 확약했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마땅한 이유 없이 그냥 또 교육청에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련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성향하고 관계없이 정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자존심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만 또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경남 지역의 학부모들이 가지게 된 어떤 분노랄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보면은 이제 그 이후에 주요한 도정의 의사결정하는 과정 속에서도 할 테면 해라, 반대할 테면 반대해라, 나는 간다, 내 갈 길.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자존심에 상처가 많이 난 거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김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분이라는 것들을 서로가 좀 주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제 갈등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금방 우리 진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홍 지사가 그런 입장의 변화가 있다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아니 먼 데 계신 분들도 아니고
조금만 더 하면은 전화 한 통 올리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한번 화끈하게 그럼 풀어봅시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왜 그렇게 대화의 시도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 카페가 갈등을 좀 그러니까요. 갈등을 푸는 어떤 고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공평하게 박종훈 교육감 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시민단체 입장도 좀 들어보죠.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박종욱 공동대표 나오셨거든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차도 한 잔 드시고요.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 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셨단 말이죠. 네. 얼마 전에 하셨던데 네네. 어떤 이유인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경남 교육 행정이다 하는 겁니다.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는 교육 행정의 일면은 아이들이 밥값이 없다고 그 핑계를 홍준표 지사한테 전가시키면서 진작 자기는 자기의 지휘 세력을 할 수 있는 조리 종사원들에게 1월과 8월에 약 7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 종사자들에게 1년에 지난해 대비 20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감 취임한 지 불과 1년 만에 자기의 지인 내지는 측근들을 20여 명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 연간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총 280억. 도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40%에 상항하는 금액을 지원하면서 아이들 밥값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박종훈 교육감의 지휘 세력을 할 수 있는 교육청 노조들이 저 상간 백지에 있는 각 학교에 전부터 일정한 티켓을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친환경 무상급식기기 지원해서 그 단체가 경남을 이간질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논문 표절 부분입니다. 우리가 석사 논문일 경우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니까 표절이나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겠죠. 그런데 박사 논문에 보면 약 한 45% 정도 표절이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보면 28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인용 포기도 상당히 누락되어 있거든요. 인용 포기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남의 지식을 마치 내 지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교육의 수단이 중요한 것은 정직이고 발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박종훈 교육감은 가령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으로 섬기기에 부적격하다.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는 고소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민 소환 운동까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저희들이 이제 주민 소환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네. 사실 고소 부분도 검토하고 하고 있는데 주민 소환 문제에 접근하게 된 것은 진보 좌파 측에서 계속 주민 소환 하니까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자, 도민들이 피곤하니까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자. 주민들의 손으로 뽑은 그 지도자를 네. 주민들 손으로 정리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주민 소환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 하셨고요. 네.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나요? 한 9월경 되면 저희들도 구체화되어서 박종훈 교육감 주민 소환을 위한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그 홍 지사께서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곧 박 교육감 주민 소환 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공교롭게도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단 말이죠. 서로 교감 같은 게 있으셨던 건가요? 여담삼아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홍 지사를 잘 압니다. 북한의 김정일도 잘 알아요. 오바마도 잘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모르더라고요. 저도 잘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이 진보 좌파 쪽에서 주민소환 이야기할 때, 저희 기자회견 할 때마다 주민소환 같이 한다고 말씀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언론에서 이제 조명을 못 받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올 때 조명받게 된 것이지 진작부터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홍 지사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네. 그것과 연관시킨 것이지 저희들이 그런 거지 진작 홍 지사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앞에 말씀하신 분 뭐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뭐 당을 엮어내던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순수하게 경남도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말씀하시는 중에 계속 진보 좌파 말씀하시는데 본인은 어디 파에 속하시는 저는 분이세요? 우파입니다. 우파. 예, 보수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저는 이제 사실 확인을 좀 몇 가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박종훈 교육감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급식조리원 또 박종훈 교육감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 노조 그건 사실 확인이 된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면 충분히 그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언론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볼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진보 좌파라고 이제 도민들이 이제 그래서 우리도 맞짱을 한번 뜨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자. 그러니까 이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를 마치 정치적 이벤트화 시키는 건 아닌가? 뭐 진보가 하니까 진보 좌파가 하니까 우파가 하는 게 아니냐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까지 주민 소환이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진보 좌파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행태 중에 마지막 카드를 늘 언제나 같이 겸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면 주민 소환 하겠다 협박하고 다녔는데 그 말씀은 그때 그분들에게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면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민들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기 지금 주심으로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다시 한 번 더 도민들 다시 한 번 더 주인으로 내세워서 정리를 하게 하자. 양 기관장을 이렇게 소환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 그래도 이거는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홍 지사님이나 우리 교육감님을 소환하고자 하는 그 주체 세력들이 한번 모여서 협상력을 좀 발휘해서 우리 양 기관장에게 2, 3일 여행을 같이 가든 어떻게 하든 얼마 기간 내에 그거 좋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강력한 소환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우리가 양면의 작전, 이런 전략, 이런 서민운동, 시민운동 강제로 한 방에 가둬버려. 한번 갈 수 없을까?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진보 좌파들의 무상 시리즈가 결국 어디에 가느냐. 저는 저성장 기조 아래서 대한민국이 디폴트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미리 예방하는 것도 우파들이 나서서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경남의 지금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함께 이제 뭐 생각은 달라도 함께 이제 그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보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서 마치 싸우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다 경남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른들의 마음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홍준표 도지사를 소환하겠다 하는 측에 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진심을 다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이번 사태의 장본인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입니다. 진보 좌파가 결집을 하면 미풍 내지는 태풍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보수가 결집했을 때 대한민국은 군부 독재도 종식시켰고 정권을 연장시켜냈습니다. 이제 경남에 있는 위대한 우파 세력들이 모여서 경남에 이렇게 혼잡한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낼 시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경남교육청이나 도청에서 그러기 이전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특히 교육청에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교육 지키기 경남운동본부의 박종호 공동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두 분 지금 또 공동대표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합당하다고 보세요, 이유가? 저는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 기관장의 소환의 근거는 저는 어느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광복 70주년을 올해 맞이했지 않습니까? 광복과 더불어 우리가 이제 분단이 돼가지고 사실은 참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꼭 흡사 꼭 광복 이후에 우리가 좌우 대립이 막 심각하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 위원장님은 우파세요? 아니시죠? 잠깐만요. 지금 좌파, 우파, 진보 그러니까요. 이것이 나쁜 소리들이 아닌데 우리 사회 문화에서 그렇게 쓰여지죠. 좌파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좀 나쁜 사람으로 우파는 뭐 이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와 타협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대결과 증오의 시대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제 경남에서 유독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마치 머리끄댕이를 탁 잡고 진흙탕 속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듯한 그런 양상이 보여서 또 저희 카페를 보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럼요.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해야 되나? 그런 의견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양 기관장께서 다시 되새겨 보기를 바라면서 저희 시사카페 제작진들이 도민 여러분들 생각을 좀 들어봤어요. 예,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냥 안 하고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홍준표 도지사도 자기만의 정책을 펼치는 거고 항상 주민들이랑 의견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민투표 소환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똑같이 다른 주민들이랑 항상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주민 소환 안 하고 그냥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 사는 한 아이의 부모로서 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 소환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박종훈 교육감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잘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뭐 제가 섣불리는 못하겠고 내 생각에는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걸로 가야지 여론이 더 힘이 강하면 그쪽으로 쏠리고 그러는 것보다도 도지사로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시민들 그 생각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한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투표하면 아마 물러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지사면 지사, 자기 임기 동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지. 박종훈은 박종훈이대로 그 임기 동안에는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지. 그거 뭐 좀 박종훈이가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소환한다는 그런 말이 안 돼.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도 뭐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소신껏 밀고 나가시는데 뭐 소환도 반대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상급식을 지금까지 잘 하고 나왔는데 어린 애들을 위해서 무상급식을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찬성 쪽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주민 투표로서 소환한다는 건 아직 관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좀 희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분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민 소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측에서 지금 실시하고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양기관장의 주민 소환은 저는 단언컨대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갈 수가 저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기 전에 양 대표들이 한테 모여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재검토하는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주민 소환은 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른 이슈로 이제 계속 이슈가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뭐 하는 것은 권리이고 자유이겠으나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하남시에서 주민소환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하던 취재기자 한 분이 창원에 내려오셨는데 이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분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T뉴스의 김영수 취재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앉으시고요.
2008년도 일이라서 좀 가물가물한데 하남시에서 어떤 일로 그때 주민소환 정확히 2007년 12월 12일 날 주민소환 12월 12일이군요. 네, 12월 12일 날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고요. 네. 시작은 2006년도 광역 화장장 유치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 일부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했었죠.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김항식 하남시장께서. 예, 당시에 시장. 네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주민들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감정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책을 따라주지 않는 어떤 단체라든가 문화예술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거나 뭐 이런 압박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광역 화장장이 들어오려고 했던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전부 다 전 시가지로 퍼지게 된 거죠. 갈등이 시작될 때 첫 이슈는 있는데 그 이슈에서 이제 나중에 계속 감정적인 어떤 그 골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왜 싸움할 때 보면은 처음에 싸우게 되는 원인은 온데간데였고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커지는 그런 양상 아닌가요? 그때 실제로 시의원 두 분은 소환당해서 시의원직 상실됐고. 네. 시장 포함해서 시의원 3명입니다. 선거구가 가선거구, 나선거구 이렇게 2개로 돼 있는데 네. 가선거구는 이제 아파트가 좀 많은 곳이고 나선거구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도 없고 좀 농촌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도 좀 떨어지고 네. 하다 보니까 투표율이 2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가선거구는 37.7%였습니다. 그리고 가나 선거구 평균했을 때 하남시장에 대한 그 투표율은 31.1%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2% 부족으로 이 개표 자체를 못하니까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가선거구에 있던 시의원 2명만 소환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민 소환 투표였어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제도가 도입됐을 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시행한 다음에 이런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시도했던 최초였던 그 민주주의의 큰 궤적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도 10여 년 가까이 10년 정도 지난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때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당초에는 2007년 9월 21일 날 원래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바로 그 한 일주일 전인 9월 11일 날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요. 주민소환 투표 청구한 것이 무효다. 그러니까 그게 왜 무효냐면 청구 사유가 위에 딱 밝혀진 상태에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청구 사유가 없는 서명부도 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효 투표 수를 채웠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부터 해서 다 이렇게 좀 한풀 꺾여가지고 그래도 다시 한다라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의뢰해요. 네. 가능하다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오니까 다시 시작했어요. 9월 28일부터인가 다시 또 재가동해서 결국 12월 12일 날 주민소환 투표까지 했는데 만약에 9월 20일 날 했었으면 단체장까지도 아마 날아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험악했었어요. 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동주민센터에서 이제 요가 강습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시장님 오셔서 잠깐 하실 말씀 있는 데서 아주머니 한 5분, 6분 있는 데서 광역 화장장에 대해서 시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5명, 6명. 요가하러 온 분들한테. 네. 그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2시간, 3시간 또 싸워요. 결국은 경찰이 와서 관정차로 놔두고 경찰서장 차로 살짝 빼돌려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갈등이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에서는 이제 뭐 저 취재하러 왔는데요. 뭐 이럴 때마다 이놈 자식이 우리한테 유리한, 우리한테 불리한 뭐 이러면서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도 상당히 힘든 이 곤경에 처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취재 과정에 힘드신 부분은 없었어요? 아예 뭐 초창기 1-2달 빼놓고는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물러날 때까지 보도 자료도 시청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 예스나 노라고 답을 안 해요. 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기관부터 해서 말단기관까지 어떤 조직화가 잘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씩 감추기 시작하면요. 언론사는 파헤치고 싶다 파헤칠 수가 없어요. 전대미문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에 상당히 이제 그 일희일비할 수 있었던 상황일 거잖아요. 시민들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다양했을 것 같아요.
뭐 탐사보도식으로 해서 이제 장기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그 지역의 조그만 인터넷 신문에서 취재 기자도 몇 명 없어요. 루머를 확인을 못하고 루머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뭐냐면 왜 더 세게 기사를 못 쓰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너희들은 왜 맨날 삐딱하기만 기사를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지역 주민 간의 마찰이 있을 때 지역에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언론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쪽에서 객관적으로 이 지역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리고 희생정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도를 이렇게 잘 해주면은 그런 것들이 집행부하고자 하는 일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반대로 또 언론에서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서 계속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은 또 지역 주민들은 또 거기에 휩쓸릴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간의 마찰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역할에 있어서 저는 저 경험에 의하면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남시가 이제 주민 소환 운동을 실제로 이제 벌였고 투표도 했고요. 그러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은 있는데요. 트라우마도 좀 있었던 게 일단 시민사회가 분열이 돼요. 쟤는 그때 광역화장장 찬성했었어.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좀 노출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민 소환을 하는 나라는 한 27개국 정도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 네. 그다음에 뭐 독일, 일본, 뭐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 투표는 쉬워요. 단체장이 하는 거니까. 주민 소환하기에는 너무 여건이 안 좋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또 주민 투표를 이렇게 기획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이 기획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오합지졸은 이 정예병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오합지졸이라는 게 아니라 각자 생업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틈틈이 모여가지고 연락하고 해서 이제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안에서도 일사불란한 체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보면은 사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민 소환 가기 전에 주민 투표를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무상급식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주민 투표를 하자라고 이제 시민사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홍 지사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대목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본인도 당당하고 자신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쿨하게 진짜 도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따랐다 하면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갈등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근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거는 투표 이제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 그거 어떻게 됐어요? 주민들이 그 야시장 같은 거 하면서 아파트에서 네. 야시장 같은 걸 하면서 이제 수익 모으고 개별적으로 또 내고 그다음에 독지가들이 개인 사무실 자기 빌딩에 있는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게 해주고 그다음에 선거 공영제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청에다가 돈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2억 3천만 원 정도 또 받았습니다. 경남도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슬기롭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미리 이제 겪어보셨으니까 없을까요?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보를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민 소환을 찬성하던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지금 정말 경남도의 재정 상태가 어떻고 그래서 여기서 정말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좀 이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죠. 충분히 시도할 수 있었던 대화와 타협의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을 생략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될 후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냐.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투표 비용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발생하게 된 어떤 갈등 비용이라든지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그 어떤 뭐랄까요 트라우마, 대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지금 뻔히 예상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남시 주민 소환 사례 들려주신 우리 CT뉴스 김영수 취재부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경남 주민 여러분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 일을 잘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셨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뭐 갈등으로만 막 치닫다가 실패로 끝났을 경우 그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 겁니까? 또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논리로 자꾸 이렇게 좌우 대립으로 몰고 가면서 마치 그 한쪽의 승리, 거기에 맞불 작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 이런 식의 그 정치적인 그 게임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겠다. 절대 다수의 도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돼야 되고 그 장에 책임 있는 단체장들, 특히 홍 지사와 박 교육감 같은 경우는 좀 모범적으로 좀 대화에 좀 나서실 필요가 있겠다. 두 분이 먼저 좀 대화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어른스러운 모습인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저는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남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좋은 의견 내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경남의 모습 여러분 좀 씁쓸하시지 않으세요? 이 더운데 맞불 작전이 웬 말입니까? 정말 그 주민, 시민을 섬기는 단체장, 또 단체장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시민, 이렇게 서로 그런 화합하는 정치, 이런 거 볼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걸 희망해 보면서 오늘 시사카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